안녕하세요. 담백한 대출 박순호 대표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특히 수도권 아파트 분양 경쟁률이 정말로 치열합니다. 높은 경쟁률 때문에 청약 넣기도 어렵지만 막상 당첨이 되어도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분양을 받고 싶은데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떡하죠? 중도금 대출은 어떻게든 나온다 치더라도 잔금 대출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은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 잔금 대출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분양 대출 순서, 집단 대출이 뭔지, 또는 실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될 주의사항까지 담백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아파트 분양 자금의 순서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보통 이렇게 돈을 냅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마지막 잔금 30%. 보통 이런 비율로 분양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 7억짜리 아파트라면 계약금은 10%인 7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중도금은 60%인 4억 2천만 원, 4억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리자면 중도금 대출 60%는 주부분들이나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라도 중도금 대출은 웬만한 경우 모두 다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자도 보통은 이자 후불제이기 때문에 당장 중도금 대출에 대한 큰 부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계약금 10%만 마련하실 수 있다면 아파트 입주 전까지는 큰 돈이 들지 않는다.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금이 되실 수 있습니다. 7억의 10%인 7천만 원 계약금, 이러한 7천만 원에 대해서도 7천만 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장 돈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일부 신용대출을 통해 보완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돈이 4천만 원밖에 없는데 7천만 원의 계약금을 내야 한다면 이 중 3천만 원은 신용대출을 받아서 계약금을 일부 보완해서 채우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계약부터 입주까지의 시간인데요. 분양 계약을 하게 되면 입주까지는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꾸준히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기회의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지금은 돈이 없네요. 이런 분들에게 분양은 일종의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기간 동안 본인의 신용 점수를 관리하고 대출 시 인정받는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소득 증가 계획도 세우실 수가 있고요. 다른 대출, 기대출, 차량 대출, 카드론, 현금 서비스, 일반 신용 대출 등을 최소화해서 마지막 잔금 시점에 잔금 대출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집단 대출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집단 대출이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집단 대출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기 때문인데요. 집단 대출은 쉽게 설명하자면 대출의 공동구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건설사, 시공사, 시행사 등이 대출을 실행할 은행과 사전에 미리 협의해서 입주민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한꺼번에 많은 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 준비해드리는 구조입니다. 왜 이런 집단 대출 시스템이 필요하냐? 보통의 입주 전 신축 아파트는 보존 등기라는 등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존 등기가 나와 있어야 담보대출을 실행하고 등기에 채권 최고액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보존 등기가 없으니 일반 은행에서는 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가 특정 은행과 협의를 해서 등기가 나올 때까지 책임을 져주고요. 후치 담보라는 개념으로 우선 대출 실행을 먼저 해주고 추후에 등기가 나왔을 때 그 부동산의 채권 최고액 채권 설정을 하게 됩니다. 집단 대출의 장점이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집단 대출보다 일반 은행의 금리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집단 대출은 대출의 공동구매 개념이기 때문에 좋은 조건의 대출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백 수천 명의 대출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큰 대규모 거래이기 때문인데요. 대량의 계약으로 금리가 낮은 경우가 정말 많고요. 절차도 일반 대출에 비해 간소화되어 있고 또한 이러한 집단 대출 금융사마다 금리 한도, 감정가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도 훨씬 더 쉽습니다. 즉 집단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잔금 대출에 있어서는 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잔금 대출의 최대 한도는 얼마일까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핵심을 짚어드리자면 잔금 대출은 분양가 기준이 아닙니다. 은행의 감정가가 기준이 됩니다. 즉 입주 시점에 시세라고 할 수 있는 각
집단 대출의 은행 감정가가 기준점이 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분양가 5억의 주택이 있었지만 입주 시점 은행의 감정가가 7억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가가 더 높은 경우 최대 한도의 잔금 대출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무주택자가 취득하시는 거라면 감정가의 70%, LTV 70%가 가능하기 때문에 77에 49, 4억 9천만 원 대출이 4억 9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대 한도 잔금 대출을 통해 계약금 외에 잔금 시점에 별도의 금액 없이도 전액 잔금 대출을 통해 잔금을 마무리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잔금 시점의 대출은 분양가가 잔금 시점 감정평가액 감정가 기준으로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평가액이 높을수록 더 많은 담보대출을 받아 잔금 대출을 치르실 수 있을 거고요. 무주택자와 같은 경우에는 70%, 비규제 지역의 1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감정가의 60%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근 627 대출 규제 이전에는 생애 최초 무주택자와 같은 경우에는 LTV 80%까지도 대출이 가능했지만 627 대출 규제 이후에는 생애 최초라도 아쉽게도 LTV 70%이고요. 또한 627 대책 이후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매매잔금 대출의 경우 대출 최대 한도 상한선이 6억으로 상한 규정이 있으니 이 부분도 꼭 사전 체크를 통해서 잔금 계획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 잔금 대출 생각보다 복잡해 보이지만 그 원리를 알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건설사와 은행에서 대부분 안내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고요. 다만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일정 안에서 늦지 않게 잔금 대출 실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사항도 알려드릴게요. DSR 규제는 담보대출에 있어서 필수입니다. 개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요건을 충족하셔야 되는데요. 1금융권, 땡땡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으실 때는 DSR 비율 40%이고요. 이외 새마을 신협 농협이라든지 보험사의 대출을 받으실 때는 DSR 비율 10% 완화된 50% 요건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기대출 관리인데요.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 마이너스 통장 등은 DSR에서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잔금 시점에 미리 선상환해 놓으시거나 신용대출 동시상환 요건을 이용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득 증빙 부분인데요. 잔금 시점에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등을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확인해 놓으시고 DSR 선계산을 통해서 잔금 대출 문제 없도록 사전에 계산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분양대출, 계약금, 중도금, 잔금 구조입니다. 계약금은 10%만 있으면 계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중도금은 웬만한 분들 거의 다 가능하고 이자 후불제이기 때문에 이자 부담도 없이 중도금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잔금은 반드시 건설사가 지정한 집단대출 은행을 통해서 대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잔금 대출의 부동산 시세 기준은 분양가가 아닌 감정평가가 기준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높게 해준 금융사를 이용하시는 것이 유리하고요. DSR 40% 소득요건이 맞으시다면 1금융권, 소득요건에 걸리셔서 문제가 생기셨다면 DSR 50% 2금융권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고가주택들이 많은데요. 수도권 지역 627 이후 수도권 매매잔금 대출의 경우에는 최대 한도액이 6억이기 때문에 따라서 잔금 대출 시에는 이러한 6억 외에는 전액 현금으로 마련해야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안내 드릴게요. 신축 아파트 분양 잔금 대출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신용과 소득을 정확히 알고 있고 입주 시점까지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잔금 대출을 포함한 대출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직접 연락을 주시거나 담백한 대출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을 주신다면 잔금 대출과 잔금 대출이 부족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등 다양한 해결법에 대해서 저 박순호 대표가 직접 정확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